네, 여러분 요즘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요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메르스 때도 그랬고 사스 때도 그랬고 기술의 발전, 제약산업의 발전, 이런 여러가지 눈부신 발전 뒤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리스크들이 있겠죠.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가속화되고 커질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혼란 속에 취했을 게 아니라 우리만의 직장생활과 나만의 커리어를 위해서 반드시 염두에 될 몇 가지, 우리의 마인드와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조직이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제가 면접왕 이영 때부터 주기차게 얘기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공기업에 들어가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게 보장되냐? 전혀 그렇지 않죠. 대기업도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공기업은요 은퇴가 존재해요. 결국 나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회사 간판을 그냥 떼버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일입니다. 돈벌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돈만큼 중요한 게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 속에서 우리는 나의 자존감과 가치를 찾게 되거든요. 두 번째 현실은요, 회사는 계속해서 움츠려 될 거예요. 많은 회사가 이미 감원 그리고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어떤 회사는 파산을 준비하고 매각을 내놓고 있죠. 이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해서 간다면 아마도 파산하고 매각되는 회사는 훨씬 많아질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회사들이 공격적인 투자는커녕 수비하고 방어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도전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기보다는 이걸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거 하면 뭘 피해야 될까? 이런 굉장히 수비지향적이고 보수적인 경영 환경 속에 놓이게 되겠죠. 제가 생각하건대 대기업일수록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잃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잃을 게 없는 곳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될 세 번째 현실은요, 위기 속에서도 독보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은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러워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직장인들은 언제나 탈출과 이직을 꿈꿔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은 어떻습니까? 월급과 또 퇴직 이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도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무언가 나의 꿈과 커리어를 향한 도전하고 싶은데 이내 현실의 벽 앞에 마주하고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일을 회사를 다녀야지, 계속해서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이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일 거예요. 이미 직장인으로서 갈 때까지 가봤고 인사 책임자로서 제가 보고 있는 회사 생활에 대해서 아직도 직장 생활하고 있는 제 동생과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 동생에게 저는 이렇게 조언할 거예요. 첫 번째, 일단 회사의 자리를 지켜라. 회사를 떠나지 마세요.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사슴이 누굽니까? 무리를 이탈한 자예요. 어딜 가도 어려운 이때는요, 여러분 밖에 결코 답이 있지 않습니다. 또는 이 위기가 해결되는데 단순히 시간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조급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못 버티고 그냥 계속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아마도 회사는 여러분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홧김에 회사 때려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회사에 날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세요. 그것이 거절된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썰물 때는요 무슨 짓을 해도 물이 빠집니다. 어차피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회사에서 안 되는 이야기로 계속 얘기해봐야 얘기하는 사람끼리 서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위기 때가 좋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안 됐다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동안 이런 리스크 때문에 못했던 것들 지금은요 다시 한번 제안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인식하는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관점 있는 사람이 넥스트 리더십으로 발탁이 되는 거고 다음에 기회를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는 관점이 무엇이 있는지 끊임없이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러니하지만 동시에 넥스트를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회사의 생존과 성장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인식해야 됩니다. 또 이런 위기의 상황에는요,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도 대부분 거절당할 거예요.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무섭거든요. 이 의사결정을 못하는 매니지먼트는 결국 시간의 문제지 회사가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커리어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께 제가 데드라인을 드릴게요. 1년 이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회사 생활의 마감을 정하세요. 그때까지 회사가 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위기를 타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고민했던 거가 오히려 사업 아이템으로서 회사에 제안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오히려 건강한 방식으로 회사에 제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직도 좋지만 저는 창업을 추천합니다. 지금 1인 기업, 1인 미디어, 1인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1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을, 역량을 지금부터 고민한다면 1년 이내에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모임에 나가세요. 이런 창업을 했던 사람들의 스토리를 찾아보세요. 워크숍과 직장인 커뮤니티에 나가서 여러분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창업을 할 수 있었고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사업화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대기업의 최연소 인사 책임자로 있었지만 과감하게 그것을 나올 수 있었던 배경, 그리고 1인 기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어렵다는 시기에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하나씩 이겨내 갔는지,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스토리를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고민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한 사항을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의 오랜 인사 경험과 CEO로서의 경험을 통틀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을 담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구독이 됩니다. 다음엔 이 영상을 꼭 연결해서 보세요.